안녕하세요, 매루원 여러분. 오늘은 진로 적성 탐구 분야 1위 업체를 경영하시는 우리 조진표 YG 멘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저는 이제 YG 멘토라는 진로 적성 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한 20만 명 정도 학생들의 적성 검사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학교의 진로 진학 자료로 주는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3월인데요, 촬영 기준으로 이제 입시가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돼서 올해 이제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은 정말 꿈에 부풀어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네, 네. 이 지난 입시 한번 돌아보면서 총평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 입시 결과를 딱 보시면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변화가 예전 입시랑 많이 다른 게 첫 번째로 역시 두드러진 특징이 교차 지원의 증가. 네. 한마디로 이공계 아이들이 문과학과를 지원하는 비율이 2년 연속 늘었다. 작년보다 늘었나요? 늘었습니다. 네. 네, 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사회적으로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네. 피기도 전에 망할 것 같은 현상, 양극화가 네. 너무 심해졌다. 수도권과 이런 현상. 그리고 아무래도 정시 비중을 좀 높이다 보니까 예. 상위권 대학들이 재수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성향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으로 정시는 재수생들이 다 잡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대의 어떤 이번 어려움처럼 사회적으로 우리가 예견했던 어떤 현상들이 입시에도 바로 반영이 되는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이번 입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입시가 정말 사회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약간 그 선행 지표, 후행 지표 같은 둘 중에 하나로 네네네, 그렇죠. 작용을 좀 하더라고요. 예. 이 교대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흔히 입시에서는 우리가 수시에 6번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시에서는 3번 지원할 수가 예.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6장 3장의 카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6대1 수시는, 그다음에 정시는 3대1, 이게 넘어야 미달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3대1은 맞춰줘야 대학이 이제 최소한 운영하기가 괜찮은데, 이번에 교대 같은 경우에 그 정시에서 2군데를 빼놓고는 다 3대1 미만이 와. 됐거든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1.4대1의 경쟁률. 1.4대 1이요? 네, 정시에. 그러니까 3번 지원할 수 있는데 1.4대1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달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미달이 생기진 않습니다. 왜냐면 교대는 아직도 그래도 인기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는 않고 좀 되는데, 그래도 이 추세면 이제 장담은 못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131개 초등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어느 정도 엄청나냐면 2022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의 총 초등학교 수가 121개거든요. 와. 그 다음에 대전이 총 149개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141개, 31개 초등학교가 2023년 3월에 입학식이 없었습니다. 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5개 초등학교가 예. 딱 입학생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전라북도는 초등학교의 전체 51%가 이번 신입생이 10명 미만입니다. 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급감하게 되니까 지금 초등 임용고시를 합격해도 발령을 이제 제때 못 받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네. 이제 아이들 수험생에까지도 다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터질 게 네.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건대 근처인가요? 화양초등학교도 문을 닫았다는 네, 얘기를 좀 네, 들었는데 네, 네, 네. 서울권 안에 있는 초등학교조차 문을 닫는 현실이 좀 이제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가 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좌시하면 안 되는 게, 이번 만약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제가 좀 전에 131개가 없었고 125개가 한 명이라고 그러면 예. 10년 뒤라고 생각하시면 얘들이 고1 때거든요. 그렇죠. 그럼 10년 뒤에 우리 고등학교 쪽에 관계된 일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럼 15년 뒤에는 대학에 그렇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일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거가 이번에 교대의 예. 경쟁률 그런 저하, 이걸로 바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출산의 선행 지표가 우리나라는 결혼이거든요. 결혼도 그럼 증가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서울 지역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합계 출산율이 낮은 곳이거든요. 네. 0.6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 고입 어떤 입시에도 중대한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있겠죠. 일단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사실 우리가 뭐 일부 영재고, 과학고 이런 거 학교들만 우리가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뭐 없을 거라고 보지만 대입에는 바로 이제 영향을 대입에는.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방 대학들이 아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가 나오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시니까 사실은 지방대의 사태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네. 좀 단적인 어떤 예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번에 그 정시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26개 정도 됐거든요. 그 학과가 다 지방대학입니다. 야, 결국 추가 모집까지 실시를 예. 해야 되는데 추가 모집도 이번에 추가 모집은 2월 28일이 끝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도 서울은 아주 박터졌다라는 표현을 쓸 네. 정도로 많이 몰렸지만 지방은 이제 대부분이 미달이 많이 났죠. 한 명도 지원이 없다는 그 학과의 학교가 네네. 일반 사람은 전혀 들어볼 수 없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들어볼 수도 있는 학교입니까? 그런 이제 학교 이름보다는 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비선호 대학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인문사회 쪽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학교도 별로 흔히 말하는 안 좋고 네. 과도 안 좋으면 그렇게 도태되는 현상이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부모도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대학 나와서 뭐 나한테 이득이 되겠는가? 그러면 굳이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럼 대학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지거국이라고. 뭐 지방 거점 국립대. 네네. 네, 특히 뭐 경북대, 부산대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아웃풋도 보여주고요. 네네네. 있고요. 지금 뭐 사실 그 대기업 임원분 중에 이런 데 나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많죠.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 뭐 건재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북대, 부산대 이런 데들은 정시 경쟁률도 뭐 10몇 대 1, 16대 1 뭐 이런 식으로 꽤 높은 그런 비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대학들은 여전히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근데 미래는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그런 대학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그러니까 부산대, 경북대도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대입 문제만 보고 있는데 어디에 현재 위기가 생기고 있냐면 대학원의 위기가 이미 왔어요. 대학원의 위기요. 대학원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안 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서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대학은 잘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건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앞으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반도체 학과 이런 데가 이제 계약학과지 않습니까? 이 기업과 네네네. 대학이 제휴를 맺고 여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뭐 기업 취직이 100%다 뭐 이런 그렇죠. 형태로 유지되는 계약학과 형태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반도체 학과 같은 계약학과도 예상보다 올해 이탈자가 많았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다시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탈자가 많았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학과의 지원자의 수준이 되게 높았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디로 이탈했느냐? 의대로 이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도 갈 아이들이 의대 약대 갈 정도의 아이들이 그래도 뭐 삼성이 SK가 뭐 지원한다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의대를 딱 합격하니까 그래도 아직은 의대가 낫겠지 하면서 이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정시가 좀 그랬고요. 수시에서는 그래도 그 합격을 해서 뭐 합격을 등록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한 아이들은 여전히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수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됐다라고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또 하나의 그 특징은 상위권 아이들일수록 그런 게 있어요. 의대가 아닌데도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냐면 아주 공부 좀 꽤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반도체 학과를 드는 아이들이. 그때 내가 벌써부터 삼성맨이 돼야 돼. 선택의 옵션이 좀 있어야 사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 선택의 옵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내 길을 너무 빨리 단정 짓는 거 아니야? 육사, 해사, 경찰대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의대가 아니고 여기 반도체 학과랑 다른 대학에 그냥 일반 전자공학과를 합격했을 때
이쪽이 좀 더 마음이 더 끌리는 거죠. 여기는 뭐 아닌 말로 뭐 구글도 갈 수 있고 네. 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계약학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네. 사실 가셔서 딴 데 가도 돼요. 그래요? 네. 아, 계약 위반 아닙니까? 위반은 아니고 네. 받은 혜택만 토해내면 되거든요. 아, 등록금 무료 이런 거죠. 등록금 무료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네. 3, 4학년 때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보는데 의무 제한 그래서 근무 기간이 혜택 받은 기간의 한 2배 정도, 아. 한 4년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딴 데 가고 싶다 그러면 3, 4학년 때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그 비용으로 치면 한 3, 4천만 원 되거든요. 근데 뭐 받는 거 돌려주는 거니까 만약에 좋은 기회로 다른 데 가는 거면 아유 우리 한국이 그렇게 나쁜 곳 아니죠. 누가 애가 자기 저기 출세를 해서 어디 가겠다는데 그걸 뭐 억지로 말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 그렇군요. 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성으로 생각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이제 유학생들이 가면 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물어봐요. 너 졸업하고 싱가포르에 남아서 취직할래? 그러면 등록금 반값.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떠날래? 그러면 등록금 제대로. 좋은 학교잖아요, 되게. 세계적인 대학이죠. 그럼 요즘 같이 취직이 어려운데 취직하겠다 그러면 반값 되고 나중에 또 아니면 토해내면 되고 하니까 그냥 반값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냥 뭐 이 계약학과를 하셔도 이런 원리를 안다면 그냥 등록하셔도 뭐 아이들 진로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나오면 거의 취직 보장인가요? 싱가포르에서? 일단 싱가포르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고요. 그렇죠. 또 싱가포르에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자국 내에서 두는 걸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사회나 어디 나왔다고 취직을 보장해 주는 건 그런 건 없지만 없겠죠. 그런 좀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국제학교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학교에서 미국, 영국을 원래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또 미국 상황이 조금 그 생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네, 많거든요. 물가 너무 오르고. 그리고 마약 문제가 너무 그렇죠, 심하고. 맞아. 그래서 아시아의 괜찮은 그 대학들 이쪽으로 가는 것도 뭐 하버드, MIT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서 최근에 싱가포르 국립대학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네. 그런 대안을 떠오르는 게 한때 이제 중국 대학이 뭐 칭화대, 베이징 대가 좀 떠올랐다가 지금 전 세계적인 반중 정서 때문에 좀 시들할 것 같고요. 네네네. 싱가포르 국립대 외에 좀 어떤 데가 좀 대안이 있습니까? 뭐 싱가포르 국립대도 그렇지만 또 이제 홍콩 지역도 홍콩도 사실은 홍콩과기대? 중국으로 좀 돼 있긴 하지만 네. 홍콩 과기대, 홍콩대, 홍콩 중문대 뭐 이런 데들이 워낙 또 좋은 대학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월드컵 할 때 아셨겠지만 그 카타르 월드컵의 에듀케이션 시티라고 하죠. 예. 거기가 카타르의 국책 사업으로 해외 유명 명문 대학들을 유치를 해요. 우리 약간 송도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송도가 그걸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또 따라한 게 그 옆 나라 아부다비의 뉴욕 대학들 이런 데들도 있고, 그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생각을 대입해서 여전히 갖는 것도 좋죠. 네. 네.